9장 감사 증거 단계에서 암기사항 1. 감사 증거의 충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로 1. 중요 왜곡 표시 위험.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더 많은 감사 증거량이 요구됨. 2. 허용 오류액. 허용 오류액 또는 허용 오류율. 허용 오류액이 낮을수록 그 중요성이 낮을수록 더 많은 감사 증거량이 요구됨. 감사 증거의 질. 감사 증거의 질이 높아질수록 감사 증거의 양은 줄어들지만 감사 증거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감사 증거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2. 감사 증거의 적합성. 감사 증거의 적합성은 크게 2가지로 관련성과 신뢰성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신뢰성은 다시 4가지로 감사 증거 기업. 감사 증거를 기업 외부의 독립된 원천에서 얻을 때 그 신뢰성이 증가. 니은, 감사인이 직접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간접적으로 입수한 감사 증거보다 신뢰성이 높음. 디귿, 구두 형태의 감사 증거보다 문서나 서한 형태의 감사 증거가 그 신뢰성이 높음. 리을, 내부적으로 생성된 감사 증거는 그 작성과 유지에 대한 통제 등 기업이 수립한 관련 통제가 효과적일 때 그 신뢰성이 증가. 감사 기술 관련해서 1. 질문 후 경영진으로부터 서면 진술을 수령하는 목적. 경영진으로부터 서면 진술을 수령하는 목적은 1. 경영진의 구두 진술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2. 경영진의 책임을 다시 한번 경영진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2. 감사 단계별 감사 증거 수집의 목적과 감사 기술. 위험 평가 절차에서 감사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은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평가하여 추가 감사 절차를 설계하기 위함이다. 이때 사용하는 감사 기술은 질관검 분석적 절차, 질문 관찰 검사 분석적 절차. 통제 테스트 단계에서 감사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은 통제 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감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감사 기술은 질문 관찰 검사 재수행을 한다. 실증 절차에서 감사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를 적발하기 위하여 감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감사 기술은 2가지로 실증적 분석적 절차와 세부 테스트로 나눠질 수 있다. 여기서 세부 테스트는 다시 거래 계정 잔액에 대한 테스트, 거래 유형에 대한 테스트, 공시와 관련 테스트로 계정 잔액에 대한 테스트는 관찰, 실물 검사, 재계산, 외부 조회 등이 있고, 거래 유형에 대한 테스트는 질문, 문서 검사, 재계산 등이 있다. 분석적 절차. 분석적 절차의 단계별 목적과 특징. 먼저 위험 평가 단계에서는 분석적 절차를 적용하는 주체는 핵심 업무 팀원이고, 위험 평가 단계에서 분석적 절차를 하는 목적은 1. 중요 왜곡 표시 위험, 특히 부정에 위한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 평가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때에 대한 특징은 위험 평가 절차로서의 분석적 절차는 필수고 재무제표 수준의 분석적 절차이며 상위 수준으로 요약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실증 절차 단계에서 분석적 절차를 적용하는 주체는 각 계정 담당자이다. 이때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 효율적이라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계정 과목별 잠재적 왜곡 표시 유형을 식별하고 감사 위험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수행한다. 또한 2. 실증적 분석적 절차를 이용하여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함이다. 이때에 대한 특징은 회사의 상황이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세부 테스트와 병행 또는 선택하여 이용하고 하위 수준으로 요약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감사 종료 단계 시 결론 형성을 하는 단계에서 분석적 절차를 적용하는 주체는 업무 수행 이사이며, 이때의 목적은 1.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제표가 일관성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 결론을 내리고 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이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왜곡 표시 위험 평가를 수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감사 절차를 변경하기 위함이다. 이때 분석적 절차의 특징은 전반적 결론을 내리는 단계의 분석적 절차며 이때는 필수로 해야 되고 재무제표 수준에서 한다. 이때 상위 수준으로 요약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4. 실증 절차 단계에서 분석적 절차 수행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요인. 크게는 실증적 절차 단계에서 이때 중요 왜곡 표시 위험과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는 데는 다시 4가지로 나누어져서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적, 효율적인지 여부, 예측 가능성, 측정의 정교성, 정보 및 데이터의 신뢰성, 이렇게 4가지를 평가한다. 이때 다시 측정의 정교성은 3가지로 정보가 세분화될 수 있는 정도, 재무 및 비재무 정보의 이용 가능성, 3. 예측되는 정확성,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정보 및 데이터의 신뢰성은 다시 4가지로 1. 이용 가능한 정보의 원천, 2. 이용 가능한 정보의 성격과 관련성, 3.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정보의 작성에 대한 통제, 4. 이용 가능한 정보의 비교 가능성. 이렇게 4가지로 정보 및 데이터의 신뢰성은 다시 나눠질 수 있다. 5. 실증적 분석적 절차 결과 다른 관련 정보와 불일치 혹은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경우 수행할 감사 절차.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성 있는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한다. 니은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기타의 감사 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된 감사 증거는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및 감사의 진행 중 입수한 다른 감사 증거를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외부 조회 단계. 먼저 1. 외부 조회 전체 과정. 먼저 첫 번째로 조회할 정보 및 조회 당사자를 결정한다. 일단 2. 조회 요청을 설계한다. 이때 그리고 3번째로 경영진이 조회 요청을 거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 적극적 조회 또는 소극적 조회를 하는데, 적극적 조회가 회신이 된다면은 이게 불일치 사항이 있냐 없냐를 봐서 불일치 사항이 없으면은 감사 증거의 충분성 및 적합성 판단, 불일치 사항이 있다면은 추가적 감사 절차를 통한 재무제표 왜곡 표시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 적극적 조회가 미회신되었다라고 하면은 추가 조회 요청을 하고, 이게 다시 회신이 됐다면은 방금처럼 불일치 사항을 검사해야 되고, 만약에 회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대체적 감사 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극적 조회의 경우 회신이 온다면은 그건 불일치 사항이 있다는 것이니까 추가적 감사 절차를 통하여 재무제표 왜곡 표시 여부를 파악하고, 소극적 조회가 미회신됐다고 하면은 감사 증거의 충분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면 된다. 경영진이 조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 거부가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되고, 이때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 대체적 감사 절차를 수행한다. 대체적 감사 절차가 해서 제대로 됐으면은 감사 증거의 충분성, 적합성을 판단하며, 대체적 절차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은 감사 범위의 제한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 타당성 및 합리성, 경영진의 조회 요청 거부가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면은 감사 범위 제한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 여기서 보는 이 대체적 감사 절차란 매출 채권인 경우에는 1. 재무제표일 후 특정 항목에 대한 후속적 회수 내역 검사, 2. 선적 서류에 대한 검사, 3. 보고기간 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매출 거래에 대한 검사. 매입 채무의 경우에는 1. 대체적 감사 절차가 1. 재무제표일 후 후속적 지급 내역을 검사, 2. 제3자로부터의 서신을 검사, 3. 제3자로부터의 서신, 3. 상품 검수 기록과 같은 기타 기록의 검사, 상품 수령증과 같은 기타 기록들을 검사하면 된다. 3. 조회 요청 시 조회 요청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6가지가 있는데, 1. 관련 경영진 주장, 2. 중요한 왜곡 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식별된 위협, 3. 당해 감사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관한 사전 경험, 4. 커뮤니케이션 방법, 5. 위도된 조회 당사자가 요청된 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능력, 6.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회신해주도록 하는 경영진의 승인 및 독려. 4. 외부 조회 시 감사인,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차. 외부 조회를 할 때 감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4가지로 1. 회신 요청 정보, 회신 요청할 정보를 결정, 2.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3. 조회 요청서 발송 시 주소 타당성 조회. 4. 조회 요청서 감사 대상 회사 명의로 직접 발송 및 직접 회수. 감사 대상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조회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인감 플러스 날인. 이때 감사인은 조회서 양식은 제공할 수 있다. 2. 확신 요청에 답변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회신 요청은 감사 대상 회사가 할 수 있다. 즉 감사 대상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조회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고, 미회신 시 회신 요청은 이렇게 두 가지는 감사 대상 회사가 할 수 있다는 거. 소극적 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불중요 무소동. 1. 불일치 사항의 발생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2. 감사인은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경영진 주장과 관련된 통제 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였음. 3. 감사인은 소극적 조회의 수신자가 그러한 요청을 무시할 상황이나 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아니함. 4. 소극적 조회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모집단이 소액의 동질적인 다수의 계정 잔액이나 거래 또는 조건들로 구성되는 경우. 6.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입수에 적극적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1. 경영진 주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가 오직 기업의 외부에서만 입수 가능한 경우. 2.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위험, 종업원 및 경영진이 관여될 수 있는 공모 위험과 같이 구체적인 부정 위험 요소로 인해 감사인이 기업에서 입수한 증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무조건 적극적 요회 요청에 대한 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 문서. 먼저 감사 문서의 목적. 총 3가지로 일단 주된 목적은 1. 감사인의 전반적 목적 달성에 관한 결론의 근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 2. 감사가 감사 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증거를 제공함. 다음 3. 기타의 목적으론 3-1. 업무팀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함. 3-2. 감독 책임이 있는 업무팀원들이 감사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검토 책임을 완수하도록 지원함. 3-3. 업무팀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함. 3-4. 관련 국가 규제기관에 위하여 품질관리 검토와 감사를 가능하게 하며 외부 검사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함. 2. 감사 문서의 보관기관. 외관법에 따르면은 감사 종료일, 즉 감사 증거 수집 완료일, 감사 보고서일로부터 8년간 보전. 감사 기준에 따르면은 감사 보고서일, 그룹 감사는 그룹 감사 보고서일로부터 5년 이상 보전해야 된다. 감사 문서의 내용과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규복, 외절의.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니은, 식별된 중요 왜곡 표시 위험. 디귿, 수행해야 할 감사 절차의 성격. 리을, 예외사항의 성격과 범위. 감사조서 취합 완료일과 취합 완료일을 규정하는 이유. 감사조서, 즉 최종 감사 파일의 취합 완료일은 감사 보고서일로부터 60일이다. 이때 이렇게 취합 완료일을 규정하는 이유는 1. 감사조서의 취합이 과다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2. 향후 감리나 소송 등에 있어서 감사조서가 감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부당하게 변경, 추가되는 것을 하기 위해 이렇게 취합 완료일을 규정하는 것이다. 5. 감사 문서를 수정,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 2가지와 이때 문서화해야 될 상황. 첫 번째 상황은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로서 감사보고서일 현재 존재하였으며 만약 그 일자에 알려졌을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변형시켰을 수도 있는 상황. 상황 2. 외부에서 수행한 모니터링 검사 중 받은 검토 의견에 따라 기존 감사 문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 이렇게 2가지 상황에서는 감사 문서를 수정,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문서화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감사 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 니은, 감사 문서를 수정, 추가하고 이를 검토한 사람과 그 검토한 시기. 이렇게 2가지를 문서화해야 된다.